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부품 작업 공간 솔리드 모델링이죠. 네, 솔리드 모델링에서 두 번째 기능 요번에 다룰 거는 이제 회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게 이제 돌출이고, 이제 요번에 이제 회전 이렇게 있죠. 갖다 대니까 가로치고 R 들어있는 거 보면 단축키가 R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면 나오는 저 설명에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한 2D 스케치로 구성한 프로파일을 회전시켜서 그 회전하면서 쌓이는 형상을 이제 3D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돌출은 이제 프로파일을 한쪽 방향, 직선 방향으로 뽑아줬다면, 그 방향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회전 운동 방향, 그 방향으로 해서 형상을 구성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원리 자체는 간단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명령에 나오는 옵션들이라든가 뭐 어떤 것들을 제어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알아봐야 될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2D 스케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축키 S, 2D 스케치 시작이죠. S를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활성화됐죠. 그 상태에서 요번에 잡을 평면은 저는 XY 평면을 잡을게요. XY 평면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전 영상하고 똑같이 간단하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렇죠? 직사각형 중에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2점 직사각형이고, 이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클릭. 자, 여기 와서 원점에다 마우스 딱 갖다 대고,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제 좌우 폭을 제가 7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눌러서 위아래 높이를 10으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스케치 작성이 지금 완전 정의된 상태로 완료가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스케치 마무리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자, 여기서 회전. 자, R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R을 누를게요. 여기로 가지 않고 그냥 R을 누르겠습니다.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성 팔레트 형태로 나옵니다. 특성 팔레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전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뭐냐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보세요. 이전 영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설명하고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고급 특성. 요거 고급 특성인데 여기 누르면 확장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아이메이트라는 게 뭐다. 그쵸? 요 아이메이트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아이로직이라든가 이런 걸 쓸 게 아니고, 아이메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메이트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조립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 고급 특성 요거는 앞으로는 확장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돌출 설명한 쪽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프로파일하고 축, 요 두 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각도, 요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돌출에서는 돌출을 얼마만큼의 거리로 할 거냐. 하지만 얘는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도를 돌려줄 거냐를 정해주는 게 각도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돌출하고 다른 게, 돌출 때는 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을 입력하는 게 거의 이제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요 축이라는 거, 회전 축이 어디냐를 지정해 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일단은 회전 축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출 같은 경우는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하면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ESC를 하고 ESC 한번 누르고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이 단축키가 2였죠. 2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쵸? 예. 그냥 지정된 방향으로 바로 탁 하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냥 자동으로 내가 거리 값을 지정 안 했는데도 10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대로 그냥 바로 돌출을 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ESC 눌러서 다시 종료하고 회전 R을 해주면 돌아야지. 왜 안 돌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축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돌출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방향을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출에서는 내가 스케치한 평면에서 정면과 후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XY 평면이잖아요. XY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면 정면 방향이 어디냐면 저 Z축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은 무조건 정면 방향, Z축 방향. 그러니까 저게 정면 방향이라고 하면 조금 하면 애매하고 법선 방향이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법선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항상 세 개 좌표가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나머지 남아있는 축의 플러스 방향 두 개의 평면은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수직한 축에 내가 스케치한 평면과 수직한 축의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으로 기본 돌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제가 방향을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돌출의 기본 구성인데, 축 같은 경우는 어디를 축으로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안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축을 반드시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요 밑에 요 파란 줄이 있느냐. 지금 파란 줄이 있다는 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로 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하면, 그렇죠, 얘를 축으로 이렇게 돌죠. 네, 360도 돌고, 만약에 내가 축 얘를 해제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그렇죠, 이렇게 돌고, 그렇죠, 이거를 해제하고 만약에 요 위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냐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골라주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그 축을 지정해 줄 때까지는 어떤 형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라는 거죠. 자, 요거 다시 X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선을 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각도 값을 입력 안 하면 여기 보면 가로치고 360도 돼 있어요. 왜 가로를 쳤을까 한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있죠. 전체라는 걸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즉 각도, 그러니까 회전에서 전체는 한 바퀴를 다 도는 걸 회전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끄면, 그렇죠, 가로가 사라지죠. 그리고 각도 값을 내가 입력해라. 물론 이거를 체크를 내가 굳이 저렇게 안 꺼도 돼요. 안 끄고 그냥 여기 딱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난 90도만 돌릴 거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바뀝니다. 바로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굳이 제가 눌러서 해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값을 넣어주면 해제가 돼요, 자동. 그리고 이제 요거 설명했으니까 마찬가지 뒤에 것까지 하면은 이건 끝입니다. 끝은 뭐예요? 특정 평면을 선택해서 그 면까지예요. 면까지.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아무것도 다른 것도 한 개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특정 면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90도다, 아니면 뭐 120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각도만큼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건 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인데,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제어를 해주는 거죠. 기본 방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 방향 딱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간다. 또는 난 대칭 방향, 그렇죠? 대칭. 그러면 내가 120을 입력을 했으니까 한쪽으로 60, 한쪽으로 60, 그렇죠? 60도씩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돌출 때도 봤지만 양방향이 있습니다. 양방향은 이쪽 방향 120, 반대 방향 지금 45로 돼 있죠. 45도, 아니면 뭐 반대 방향 90, 뭐 이렇게. 그래서 양쪽 방향의 각도를 따로따로 제어를 한다. 두 쪽 방향의 각도 값이 다를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다. 이쪽이 90이고 이쪽이 120이다. 그러면 여기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반전 꺼짐. 그러면 위가 90이 되고 아래가 120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안 된 게 없네요. 되게 빠르게 설명이 끝나죠. 그래서 회전은 저 옵션 내용에서는 크게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출력. 본체 이름이라고 하는데 솔리드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입체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면 제가 그걸 하나의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 솔리드 1이라고 써있는 거 잘 보시고 확인. 그러면 솔리드 본체라는 게 생기고 여기를 확장을 하면 솔리드 1이라고 생기죠. 네.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작성되고 나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고 AAA 뭐 이렇게 지금 한글로 돼 있네요. AAA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나중에도 바꿔줄 수 있는데 컨트롤 Z 해서 다시 회전할게요. R 축 선택하고 90도만 돌릴게요. 그리고 여기 솔리드 1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삐삐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작성 단계에서 이름이 삐삐삐로 확정돼서 본체가 생긴다. 요런 거죠. 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게 이제 일하는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저거를 이제 본체 단위에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저는 이제 본체 단위에서 이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 피처의 이름. 요거는 많이 바꿉니다. 이건 실무자, 저뿐만 아니라 실무하시는 분들 많이 바꿔요. 아마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울 때, 학원에서는 이 이름을 바꾸라고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상당히 드물 거예요. 제가 바꾸라고 가르치는 강사님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일부 강사님들은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무 기준을 생각하면 요 이름을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 이름을 내가 식별하기 편하게 바꿔야지 나중에 모델링이 복잡했을 때 내가 이 부분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했을 때 썼던 피처가 누구지를 빠르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저거를 수정을 할 때. 근데 그건 좀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저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회전은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회전의 옵션을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진 않고요. 이제 돌출하고 회전의 좀 차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회전.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돌출로는 원기둥을 구성할 수 없느냐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한 요거는 이제 스케치 한 걸 보면 스케치를 좀 보이게 할게요. 여기 회전 플러스 버튼 누르고 스케치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켜서 보이게, Alt V죠. 가시성을 켜서 보이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7이라는 값을 줬고 10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원기둥의 길이가 될 거고 요 7은 뭔가요? 원기둥의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회전을 더블 클릭해서 회전이란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전체 클릭해가지고 완전한 원기둥을 만들게요. 확인. 그러면 반지름이 7이고 높이가 10인 원기둥. 즉 결국은 이건 이제 14파이짜리 지름이 14인 14파이라는 건 파이가 이제 지름의 기호죠. 14파이라는 건 지름이 14이고 길이가 10인 환봉을 얘기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기계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차피 저는 기계 위주의 설계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표현을 쓰는 거고 기계 쪽을 위해서 이제 인벤터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은 되게 익숙해야 돼요. 제가 이제 2D CAD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에서 우리가 원형 부재를 얘기를 할 때 반지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반지름은 측정하기 애매한. 그리고 반지름이 나오려면 지름을 측정하고 그걸 반으로 나눠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거의 다 지름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름이 14인 환봉을 10mm의 길이로 만든 겁니다.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출로는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자, 돌출로 한번 해볼게요. 자,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서 평면은 원점에서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 거니까 XZ 평면, 그쵸?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롤 시켜서 돌려주고 얘의 우측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원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중심점원을 이용을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C, 그쵸? 그러면 원의 중심이 딱 여기 요 정도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뺐을 때 얘는 지름으로 나오죠. 14. 아이고 10이라고 입력했네. 14.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금 요거 지름하고 요거 지름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마무리.
마무리 버튼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확인. 확인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해서 마무리 없나? 2D 스케치 마침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래쪽으로. 요게 이제 쭉쭉쭉쭉쭉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죠. 여기서 2D 스케치 마침. 그러니까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은 마우스가 시간이 걸리니까 스케치하고 빠르게 끝낼 때는 오른쪽 클릭하고 2D 스케치 마침.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돌출이니까 2. 그 다음에 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높이 10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똑같은 원 기둥을 만드는데 저것도 되고 저것도 돼. 돌출도 되고 회전도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런 원 기둥을 만들 때 이거를 돌출로 만들 것이냐 회전으로 만들 것이냐 어느 게 맞느냐. 그렇게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 뭘 하든 틀린 건 없어.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다양해. 뭘 해도 틀린 건 없어. 근데 그 강사님들이 한 가지 생각 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D CAD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효율성이라는 게 따라와요. 효율성. 어떻게 작업하는 게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효율적이냐. 그리고 작업을 할 때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그 도면을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작업의 효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빠른데 그걸 두고두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다르게 작업하는 게 훨씬 더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무에서 내가 하는 작업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작업 방식에 따라서 이건 옳은 방식이고 이건 잘못된 방식이야.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학원 단계에서 말하기 상당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을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답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판단 기준들을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기둥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돌출이든 회전이든. 근데 회전으로 못 만드는 게 있죠. 못 만드는 건 뭐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돌출로 만들었을 때 사각뿔, 즉 피라미드 형태 있죠.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전으로는 못 만들죠. 왜? 걔는 원형 회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는 얘로는 못 만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나 익혔을 때 이 기능의 한계점을 알아야 돼요. 얘로 가능한 게 어디고 불가능한 게 어딘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피라미드 형태가 났을 때 회전 명령은 쓸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뿔처럼 생긴 게 원뿔이 있죠. 원뿔. 그럼 이제 원뿔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작업한 요 회전과 돌출일 요거는 이제 그냥 선택해서 회전, 돌출 모두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서 델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스케치 피처도 같이 확인, 삭제를 할게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제 회전이니까 그럼 회전으로는 원뿔을 어떻게 만들 건데 요거를 먼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주고요. XY 평면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원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회전체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단면의 절반을 그리는 거예요. 아까 사각형도 단면의 절반을 그렸죠. 왜냐면 이게 반지름으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회전은 반지름 형체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라인. 자,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녹색이 나왔을 때 클릭해주고 위로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치수는 안 넣고 그냥 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이 됐을 때 딱 추론선이 나오죠. 추론선 나왔을 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됐고 지금 정의가 안 된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도 했지만
저 측면의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요 밑변의 길이와 요 높이를 지정할 수 있죠. 일단 반지름 먼저 지정할게요. 반지름. 자, 반지름 해서 D 치수 해가지고 요 아래쪽 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빼서 여기를 칠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높이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아까랑 똑같이 10으로 할게요. 이건 이제 각도를 지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높이를 지정을 한 건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얘 각도는 몇 도가 되느냐 얘하고 얘를 클릭을 할게요. 이 선을 클릭을 해서 각도를 이렇게 뽑아볼게요. 그리고 클릭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냐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에 의해서 높이 각도가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정해진 거 이미 정해진 거를 기입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상을 제어하는 제어 치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난 저 각도를 알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연계 치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연계 치수라는 게 있는데 자동적으로 연계 치수로 작성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승인 해서 이렇게 하면 34.99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얘를 이제 회전시키는데 원뿔을 만드는데, 이제 축으로 삼을게. 누구냐? 얘냐? 얘냐? 그거는 이제 상대방, 본인이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 미리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자,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 형식에서 중심선을 해주시면 좋아요. 회전을 할 때. 자, 일단 중심선 없이 그냥 마무리 할게요.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했어요. 이 상태로 회전 R을 해주면 자동으로 안 돌죠. 왜냐하면 회전축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ESC. 자,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지금 3이죠? 3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형식에서 중심선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중심선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3D 스케치 마침 해주고 R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돌죠. 돌출처럼 바로 돌잖아요. 왜? 방금 전에 저희가 한 개의 선을 중심선으로 만들었어요. 한 개의 선. 그러면 걔는 자동적으로 회전을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회전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뭘로 잡는다? 회전의 회전축으로 인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굳이 그 선의 형태를 바꿔줄 필요가 형식을 바꿔줄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굳이 네가 중심선으로 바꿨다는 건 넌 걔를 회전축으로 쓸 거라는 얘기지? 라고 인벤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스케치를 할 때 중심선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이유로 중심선을 사용한다. 자, ESC.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다시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갈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 형태를 실무에서 얘기를 할 때, 반지름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야, 지름이 14인 원뿔, 밑면에 지름이 14인 원뿔을 이렇게 얘기할 수, 하지, 윗면에 이제 반지름이 7인 원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7이라는 게 나오려면 우리는 14를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러죠. 선생님 바보세요? 14 나누기 2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예제들은 실무 예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값을 가지고 해서 그래요. 근데 실무에서는 저기가 막 소수점이 막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계산하기 되게 짜증나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암산하기 짜증나는 값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겠죠. 선생님 계산기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계산기를 안 돌리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중심선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름을 많이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저 치수 이제 지울게요. 델리트로.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우시고 자 치수기 D 하고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해서 잡아 빼시면 예, 이렇게 지름으로 바로 나와요. 클릭해주면 14. 그냥 지름으로 딱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중심선 형식을 쓰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회전체를 할 때 두 번째 이유는 지름을 이용한 치수 기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7mm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잘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이렇게 해주고요. 회전 R을 해서, 그렇죠? 뭐 별다른 거 이제 건드릴 게 없잖아. 한 바퀴 다 돌릴 거니까 지금은 건드릴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뭐예요? 확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와야 되잖아요. 제가 마우스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쭉 와야 돼.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확인. 아니면 엔터가 된다 그랬죠?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핫키, 단축키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간다. 자, 일단 높이가 10인 요 원뿔, 이거는 이제 그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요. 돌출로 불가능하진 않죠. 대신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단위를 조정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이전 영상 보면 나오는데, 돌출로 한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자,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평면을 원을 그려야 되니까 XZ 평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롤 한번 해주고,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우측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C, 자, 중심점 원을 실행을 하고 중심을 잡고 뺀단 말이에요. 14. 그렇죠? 근데 지금 높이가 10이어야 되잖아요. 높이가 10이어야 되니까 그때 각도를 모르니까 이때 뭘 해줘야 되느냐? L. 선에서 이렇게 하고 수직선으로 10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4분을 찍어야겠죠. 4분 찍고 여기 찍고, 여기는 안 이어줘도 되겠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각이 필요한 거죠. 각. 이렇게 해주고, 대신에 지금 이 상태가 뭐가 되냐면 여기 요쪽 점이, 자, F9 한번 누를게요. F9 눌러서 저 스냅 잡혀 있는 거 풀고, 요 끝점이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수평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평을 눌러줄게요. 수평은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수평 구속 조건이 나오고, 여기서 얘하고 얘는 원점은 수평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이 각을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매개 변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하는 과정은 이전 영상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전 영상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뒤치고 이제 이 각도가 몇 도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클릭. 하면 마찬가지 연계 치수. 승인을 해주면 이게 이제 매개 변수로 등록이 됩니다. 이 매개 변수로 등록하는 이유는 저걸 쓸 거니까 내가. 그렇죠?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내가 돌출해서 선택을 할 때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쪽하고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마침. 자, 그 다음에 돌출 2를 해주면 영역이 이 영역하고, 그쵸? 이 영역하고 두 개로 나눠져요. 이러면 선택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참조선들을 썼다고 하면 스케치 4 더블 클릭. 제가 이제 항상 권장드리는 건 이걸 이제 꼭 해줘야 된다. 아니, 그냥 프로파일을 두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나중에 이제 용량을 더 먹는다든가 시스템의 부하를 더 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실제 형상과는 관련 없는 선이니까 뭘로 해준다? 구성선으로. 여기 보면 구성. 이렇게 돼 있죠? 땅,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저 명령이 실행돼 있어 그래. ESC 누르고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침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요 각도를 입력을 해줘. 어디다가 테이퍼 값에다가. 그렇죠? 자, 테이퍼 값 여기다가 쭉 이렇게 블록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34.99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하고 지금 방향은 이제 저번에 설명했지만 바깥으로 퍼지는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바꾸려면 뒤에 있는 반전 해주고요. 높이는 이제 우리가 10까지 가는 거니까 거리는 10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때 보면 확인. 요 끝에가 살짝 뾰족하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원뿔은 안 그러네. 저번에 피라미드는 그랬었는데 원뿔은 딱 끝나네요. 뾰족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영상 같은 경우는 뭘 했어요?
소수점 자릿수 단위를 8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해주고 나서 했더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죠. 근데 요거 원뿔은 좀 양상이 다르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원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요게 좀 수정을 할게요. 회전해서 여기 확장을 해가지고 스케치 더블클릭. 스케치를 더블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집 들어오고 우리가 높이로 줄 수도 있지만 높이가 아니라 자 이거 선택하고 델리트 각도로 주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실제로 이제 원뿔이 두 가지로 치수가 나와요. 말 그대로 이제 바닥면에 지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바닥면에 지름이 나오고 원뿔의 구성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성각을 30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높이 값은 굳이 필요가 없죠. 높이 값은 굳이 필요 없고 이 각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높이 값이 굳이 연계치수를 한다면 높이 값이 연계치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 각을 우리가 제어치수가 아니죠. 아까 이제 이 높이를 먼저 기입을 하고 각도를 나중에 기입했으니까 이게 연계치수가 되는데 연계치수를 제어치수로 다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고 여기 연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이 연계를 꺼주세요. 그러면 연계치수가 아니라 제어치수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완전 정의가 되죠. 자, 이 상태로 이걸 더블 클릭하고 30도 입력해주면 그렇죠. 얘에 의해서 각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도에 의한 원뿔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스케치 3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 요게 우리가 원뿔을 할 때 요 30도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원뿔 도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도가 아니라 양쪽 각. 대칭각이죠. 그러니까 60도가 기입되거든요, 도면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내가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해서 쓰는 거니까 나 이 전체 각 대칭각을 가지고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델리트를 지우고 여기 중심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D 치고 자, 얘 찍고 얘 찍으면 대칭각이 나오느냐? 이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쓰더라도 각도는 무조건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대칭각이 됐으면 아니 얘는 자동으로 대칭을 해주는데 대칭각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왜 기능이 없는 거야? 혹시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D 치고 이거 해서 대칭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치수 유형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치수 형식이라든가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잘못 찍었다. 이거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해서 30도는 그냥 확정을 져놓고요. 요 밑에 치수 다시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D하고 제가 이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근데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기입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선형 지름이라는 게 있죠. 이걸 꺼주면 돼요. 꺼주면 반지름으로 기입합니다.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이거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선형 지름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저런 옵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각도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된다. 기능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죠. 그런 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굳은 거 아닙니까? 굳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굳었다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특성 이게 제가 인벤터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벤터가 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리드웍스도 다른 소프트웨어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 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얘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이지 그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뭐 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돼.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 이게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게 돼 이게 안 돼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는 게 뭐냐 결국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잘 쓰려면 소프트웨어의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카공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여기서 되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이 기능 쓰면 이런 게 돼. 이 기능 쓰면 이거 돼. 근데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사람은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작업이 안 돼. 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안 되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을 불편하게라도 내가 돌아서 해야지. 라고 포기하고 진행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차선책을 찾던가, 돌아가는 방법을 찾던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한계점이 어디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어디다를 명확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는 원뿔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돌출은 이제 스케치를 수정할 필요 없어요. 돌출은 이제 돌출 2 가서 더블 클릭을 하고 뭐 해주면 돼요. 여기 값을 그냥 지금 보면 저 앞에 마이너스 써 있죠. 마이너스 30이다. 방향을 바꾸면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처럼 매개 변수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잡아서 쭉 올리세요. 쭉 올려요. 뾰족해질 때까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넘어간다고 넘어간 쪽에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쭉 잡아 끄시면 돼요. 각도 기준이니까 각도로 뾰족해질 때까지 쭉 잡아 끌고, 그러니까 이 점을 넘어서 오버해서 그냥 나오면 돼요. 오버하는 정도는 뭐 이제 이 정도 오버하든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오버하든가, 어느 정도 오버하든가, 얘가 이 점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원뿔 됐네. 이래놓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뿔이 똑같이 적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회전을 배울 필요가 있었나? 왜냐면 저게 이제 돌출로도 되고, 그렇죠? 굳이 내가 저걸 회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되네. 근데 이전 영상에서 피라미드를 지금 우리가 회전으로 못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돌출로 못 만드는 형상은 존재를 하죠. 그 이제 어떤 게 존재를 하느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물론 이제 돌출로 못 만드는 형상을 제가 모든 거 한 100이면 100개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 선택하고 델리트. 자, 지울게요. 자, 돌출로 못 만드는 게 뭐냐? 자, 일단 스케치부터 할게요. S. 자, 마찬가지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요 원점인데 선 하나 놓을게요. 자, L하고, 자, 요렇게 해서 요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높이는 한 10 정도 줄까요? 이게 높이가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이 높이는. 그냥 대충 10 줄게요. 10 주고, 얘의 중간점을 원점에다 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면 여기 보면 일치 구석 조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쪽, 요 선의 가운데 쪽은 녹색으로 딱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 원점을 클릭을 하고. 요거를 왜 그랬냐면 얘를 중심축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그리는 거예요. 일단은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떨어져서 원점에서 수평하게 와가지고 요 정도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름은 10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 상태로 놓을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자, 요렇게 요거 요 점 이렇게 해서 수평 상태로 놓을게요. 조금 이게 수평 구속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그거를 해줄 거니까 D 해가지고, 자, 원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죠. 지름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클릭 제가 50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 3D 스케치 마침 이 상태에서 회전할게요. 회전 R.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링 모양. 어떻게, 어떤 분들이 이걸 도너츠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환이라고 하죠. 예,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는 원환이라고 합니다. 원환이라고 하고, 이제 기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생긴 거 많이 보는 게 이제 오링, 예, 오링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확인. 자, 눌러주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돌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회전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심선 아까 그렸는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컨트롤 Z. 중심선. 그러면은, 자, 스케치 5, 컨트롤 Z 한 다음에 스케치 5로 가서 더블 클릭. 자, 이 선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제, 지금 이제 깨졌고.
일단은 여기서 깨진 거는 아마 이제 얘 위치, 그쵸? 수평은 아니고 좌우 위치가 깨진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름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쵸? 중심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치고 원점하고 얘 사이에서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 오른쪽 클릭해서 선형 지름 안 나오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선이 있어. 선형 지름을 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냥 이 상태로 클릭해서 요거는 25. 아까 50이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죠. 예, 절반 반지름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R을 한단 말이에요. R을 하면 자 축을 지정해야 되는데 선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아까 안 그려도 된다며요. 안 그려도 되는데 왜 지금 어떡할 건데? 없잖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MFG 2급 채점을 할 때, 대표적인 인벤터 이제 민간 자격 시험이죠. 채점을 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르칠 때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니 선생님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눈에 보기엔 없는데 있다니까요. 저기에 축이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원점이잖아. 원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원점 좌표를 이용한 기본 작업 평면, 그 다음에 기본 작업 축, 그 다음에 기본 작업 점이에요. 그 중에 원점은 기본 작업 점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평면이 뭐예요? 평면이 요렇게. 이게 기본 작업 평면이라고.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뭐예요? X축, Y축, Z축. 기본 작업 축이라고. 그럼 축이 있단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요 방향, 지금 우리 위로 수직한 요 방향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Y축이네? 그럼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에 해당하는 Y축이 존재를 하겠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지금 축 선택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Y축을 딱 클릭을 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하나를 들 그리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선을 하나 들 그리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이 파일의 용량은 선을 하나 더 그리고 작업한 사람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하든 돼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린 걸 보면은 굳이 얘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개, 3개가 쌓여가지고 모델링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실무에서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써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요. 여러분들이 학생 단계에서 모델링 하는 거 끼케야 부품 10몇 개? 그쵸? 여러분들 전산학년 기계도 기능사. 그 부품. 거기서 솔직히 그 조립도 안 하잖아. 전산학년 기계제는 기능사에서는. 조립을 안 하잖아. 조립을 안 하니까는 거기서 뭐 용량이 뭐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는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용량이 커가지고 파일 용량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작업이 안 돼요.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왜? 고작 10몇 개의 부품, 그것도 10몇 개의 부품을 하나의 파일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델링 하잖아. 그걸 조립도 안 하잖아. 도면에서 하나를 합치잖아요. 도면에서 하나 합쳐도 그 키야 도면에 표현되는 거 4개, 5개잖아.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작업 태도가 와 있는 학생들이, 잡혀 있는 학생들이 실무에 가. 그러면 터지는 문제가 뭐냐? 실무에선 부품이 막 100개, 200개가 막 조립되고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부품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면 그거 갖다 넣고 한 몇 분 기다려야 돼. 저장할 때 막 30분 기다리는 거 3D에서는 일도 아니야. 30분 동안 얘가 저장한다고 돌고 있어.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저장 버튼 한 번 딱 눌러놓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와. 마시고 왔는데도 아직도 안 돼 있어. 저장이. 아직도 열심히 연산하면서 저장하고 있어. 그럼 그런 일이 좀 적어지려면, 파일이 좀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걸 자꾸 만들면 안 돼. 근데 그 불필요한 거를 만드는 습관이 이미 잡혀버리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강사님들, 3D 가르치는 강사님들 가장 잘못된 게 말이 안 되는 형태로 가르쳐. 그냥 본인이 가르치기 쉬운 형태로. 저기다 쓸데없는 걸 하나 더 만드는 게 학생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보이고 학생도 이해를 빨리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3D가 결과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있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그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이제 다시 지울게요. 확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 뭘 했느냐? 2D 스케치 할게요. S 해가지고 XY 평면을 잡고, 제가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이 직사각형을 딱 2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요렇게 하고 여기는 7탭 10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선생님 아까 여기 축으로 회전을 시켰으니까 얘가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패다각형이 아니죠. 프로파일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축을 내가 회전축으로 쓰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저게 패다각형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 프로파일이라는 걸 완성하기 위한 저희가 막혀야 되는 조건이고, 그러는 김에 쟤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발로 해서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 해가지고 요 원점에서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수평 조건으로 마이너스. 자, 이 점과 이 점이 수평하고,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이고 이 두께가 5고 높이가 10이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를 축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축은 안 그린다라는 거죠. 이 상태라는. 자, 할게요. 오른쪽 클릭, 3D 스케치 마침, R. 자동으로 안 돌아요. 안 돌면은 저게 Y축이었으니까 Y축을 선택을 해서 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원기둥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프라고도 볼 수 있죠. 파이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내가 여기다가 중심축을 하나 더 그릴 필요가 있느냐. 근데 거의 대부분 회전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저기다 중심축을 굳이 그려요. 굳이 거기 중심축을 원점에다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미 기본 축으로 X축, Y축, Z축이 있는데 무조건 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아니, 거기 이미 축이 있잖아. 왜 근데 굳이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용량을 더 추가를 하느냐. 그거는 아무리 3D가 이렇게 작업하든 저렇게 작업하든 결과만 똑같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실무 가서 그렇게 배우면 되지. 거기 가서 습관을 고치면 돼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습관이 들면 다른 습관으로 그 기존의 습관을 빼고 다른 습관으로 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건 강사님들 다 이해할걸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의 강사하고 배워가지고 오는 학생을 자기 학원에 와서 만나가지고 얘 습관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 그러면 안 돼요. 죽어라고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백지인에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니까. 바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쉬운데, 실무 가서 그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직업훈련 교사잖아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광고할 때 뭐라 그래? 실무 기준으로. 실무에 가깝게.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광고 카피라이트들 봐봐요. 학원들. 이런 캐드 학원들. 실무 중심의 교육.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을 가르치는 강사가 어떻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 강사가. 책상머리 앞에 있는 강사지.
실제로 3D 모델링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있는 걸 만들 게 아니라 학생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겠다. 이거는 이거를 빼놓고 가르치는 거야. 이런 개념,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빼놓고 가르치는 거지 이해를 쉽게 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굳이 있는 거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지울게요. 회전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이제 돌출로 못 만드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S, 2D 스케치 시작. 마찬가지 XY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뭘 할 거냐? 컨트롤 시프트 C. 자, 중심점 1. 해서, 자, 원점에 중심을 놓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2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L, 선. 자, 여기서, 요 위에 4분점에서, 밑에 4분점까지 클릭. 이렇게 놓고. 요게, 자주색이죠. 자주색인 이유는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얘가 원점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을 해가지고, 원점에 이 선이 딱 일치한다. 그 상태 만들어주고, 뭐 해줘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뭐 만들려는지 벌써 이제 감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3D 스케치 맞춤. 자, 그리고 회전 R. 자, 이제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그쵸? 프로파일 선택이 자동으로 안 돼요. 왜냐면 영역이 지금 하나, 둘, 두 개니까. 이거는 돌출하고 똑같죠. 돌출도 막혀있는 영역이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자동 선택 안 해줘요. 그래서 얘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축 선택이 바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얘한테 파란색이 있잖아요. 내가 영역을 2개 이상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축으로 2개의 영역을 회전시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안 넘어가죠. 그럼 선택이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이쪽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R, 이쪽,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계속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을 눌러주면 내가 굳이 마우스를 저 위쪽으로 가져가서 축이라는 저 축 선택을 클릭을 안 해줘도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축 선택을 굳이 내가 안 해야 되는 이유는 가운데 선 하나를 중심선으로 썼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300도를 다 돌리면, 오른쪽 클릭, 하기. 뭐가 돼요? 아무리 돌려도 동글동글한 공, 구. 전문적인 용어로 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공 형태가 되는 거죠. 볼. 그쵸. 그럼 이건 돌출로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요렇다. 근데 이제 요런 기본 형체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명령이 있기는 해요. 이제 요 팔레트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은 기본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체. 지금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벤터에서 꺼져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패널이 하나 추가돼요. 기본체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렸던 직육면체. 그리고 방금 전에 그렸던 원통, 구, 원환. 그쵸? 원환. 스케치 형태도 나오죠. 갖다 대고 있으면 나오는 설명에서. 스케치 형태도 나오죠. 저렇게. 방금 전에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체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걸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만져보세요. 제가 굳이 저거를 설명해야 될 필요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저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어서.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그리고 저게 요 기본 패널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인벤터, 이 개발한 개발자들이 생각할 때도 저게 있으면 편한 기능이긴 하지만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스케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게 기본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아도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빼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 그릴 때 굳이 거기서 그냥 구를 선택을 하지 않고, 아까 했던 원안 그릴 때도 굳이 그거를 도너츠 모양 원안을 그릴 때도 굳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다 스케치해서 그래요. 그게 더 속 편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돌출이나 회전이나 두 개로 다 모델링이 가능한 형상도 있지만, 둘 다 모델링이 가능한 형상도 있지만, 어떤 형상은 돌출로만 모델링이 가능하고, 어떤 형상은 회전로만 모델링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나눠진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두 기능이 다 있어야 되는 기능이다. 하는 거고. 요거 말고 제가 이거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 자, 회전 5번, 이거 델리트 지우겠습니다. 자, 스케치까지 포함해서 싹 다 지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S2D 스케치 시작, XY 평면 하고요. 아까 원뿔 그렸을 때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릴까요? L.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오고요. 여기 높이 10으로 줄게요. 높이를 줄게요. 굳이 각도를 안 하고. 높이 10으로 주고. 지금 수직한 상태니까 엔터. 수직한 상태가 아니었네요. 나중에 수직으로 주면 되지.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바닥과 수평한 상태가 됐을 때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 여기는 수평한 상태가 됐고 이건 수직한 상태가 아니네. 이건 수직한 상태, 수직 구속 조건이죠. 이건 단축키가 키보드의 I. 제가 예전에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I가 아니라 저기 뭐야 중괄호다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I예요. I. 알파벳 I. I가 이제 수직 구속 조건이고 얘를 수직하게 해놓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저 반지름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D 치고 치수. 이거 지름으로 할게요. 지름으로. 그래서 얘 선택하고 여기서 중심선 형태로 선 유형을 바꿔주고 D 치고 자, 요거 선택해서 자, 여기가 7이다. 아니 7이 아니라 14다. 자, 아까 이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뭐 어떤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해.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선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기준선, 참조선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심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쪽으로도 회전하는 게 뭐가 필요해.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추가적으로 이쪽도 회전축, 다른 거에 회전축을 쓰든 뭐에 회전축을 쓰든 여기다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얘 기준으로 요거는 치수 안 줄게요. 그냥 대충 할게요. 얘를 축으로 요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원뿔을 만들고 얘를 축으로 얘를 회전시켜서 원환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의 스케치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이걸 이제 얘도 회전축이니까 중심선을 굳이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R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이거는 이제 처리가 가능해요. 땅 이렇게 두 번 선택하면 되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주면 회전이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중심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두 개를, 하나의 스케치에 두 개를 넣어버리면 이때는 선택이 안 되죠. 두 개 중에 누가 회전축이야? 그러면 이때는 저걸 중심선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중심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이제 작업 자체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왜? 중심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을 선택해주는 작업이 한 번 더 추가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걸 내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전체에서 중심축을 지정을 하는 건 지름을 지정하기, 물론 이제 이쪽은 지름을 지정하기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지름을 지정하기 위하지 않고, 뭐 다른 반지름을 내가 넣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 선을 내가 중심선으로 넣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회전체를 할 때는, 회전체를 따로따로 구성을 하든가, 그쪽이 작업이 더 편하겠죠. 예. 이 선하고 이 원화는 나중에 따로, 그러니까 확인 작업해서, 어차피 이 상태로 뭘 해주냐, 여기 확장해가지고 얘를 가시성을 키고, 또 R을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중심축을 얘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작업이 된다라고 효율적으로 작업이 된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 두 스케치를 분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스케치에다가 두 개의 중심선을 넣어놓고 선생님은 자동으로 회전하는데 전 자동으로 회전이 안 돼요. 이러십니다. 선생님이 회전 가르칠 때 분명히 자동으로 회전했는데 축이 중심선을 쓰면 자동으로 회전을 했는데 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중심선이 있되 거기에 중심선이 몇 개냐, 하나냐, 아니면 더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심선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름치수를 쓰기 위해서 중심선을 썼다고 하더라도 중심선이 이제 2개 이상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심축을 내가 선택해줘야지만 된다. 이제 회전 R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메뉴들의 구성을 잘 보면 돼요. 축 선택이라고 써있다. 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축 선택이라고 써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축을 선택해줘야 되는구나. 저 이제 특성 팔레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 자, 요거 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거야. 이게 원래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 설명을 못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요걸로 이제 요거 회전하는 거 한번 따로, 요거 회전하는 거 한번 따로 2번 작업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2번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회전으로. 같은 기능으로. 그럼 이제 R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프로파일을 이제 얘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축 선택,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축을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끝내고 이거 다시 실행해서 이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명령이 안 끝나요. 플러스 누르면 이 스케치도 안 닫혀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연속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축 선택 오른쪽 클릭 계속을 해서 바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죠. 아까 제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한번 회전을 하니까 뭐예요? 스케치가 사라져가지고 얘를 확장을 해서 스케치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 명령을 실행을 해서 그렇게 작업할 필요 없이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연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한다. 이 2개 작업하고 더 이상 같은 스케치로 작업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시성을 키지 않고서도, 그쵸? 가시성을 키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스케치 공유가 되고, 내가 이걸 가시성으로 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시성을 다시 꺼줘야 되잖아. 그쵸? 내가 쓸 거 다 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가시성을 꺼줘라. 왜? 항상 보는데 방해되니까, 스케치가 계속 보이면. 그러니까 가시성을 꺼줘라. 근데 얘는 자동으로 꺼지잖아. 그래서 그 플러스 버튼을 활용을 하면, 저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버튼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는 없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R. 자, 여기서 요걸 왜 테두리 선택할게요. 테두리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여기 중심축. 자, 그다음에 저 플러스 버튼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있냐면 플러스 버튼이 적용이에요. 확인이 아니라 적용이에요.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스케치 잠깐 닫히는 것 같지만 다시 나오죠.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중심축 선택하고 여기서 엔터? 엔터에서 끝내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저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과 핫키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플러스 버튼까지 응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작업 시퀀스를 도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이제 불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의 개선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이제 제가 계속 마지막 했다가 또 하나 하고 마지막 했다가 또 하나 하고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게 자꾸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회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기능들을 다룰 거냐? 아니에요. 일단은
돌출하고 회전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앵간한 이제 기계 설계에 나오는 앵간한 형태는 다 그릴 수 있어요. 아주 특수한 형태를 빼고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영상에서는 좀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형상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 형상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출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회전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어떤 거는 돌출과 회전을 섞어서 똑같은 영상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달라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내가 하는 업무의 포커스가 뭐다에 따라서 난 여기서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업무 효율성이거든요.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는 이쪽 방법의 모델링 방식,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쪽을 취하는 게 내 업무에 더 효율적이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 예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제가 예제를 다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예제를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새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제 내일은 예제만 만들고 영상은 못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이 다음 주도 못 올리나? 요번 주가 지금 오늘이 지금 CAT 2급이죠. 그럼 다음 주면은 CAT 2급 풀이하고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올리던가 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